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가 노후를 생각하면요,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연금보험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70세까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는 데다가 보장 내역도 아주 탄탄한 탐나는 연금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3세대 연금보험 소개해 드릴게요. 노후를 위해서 오늘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아프면 어디에 입원하나요? 라는 키워드로 입원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입원비 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도 내게 득이 되는 보험 플랜 119에서 챙겨보시고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매달 따박따박 연금 들어오는 상상, 하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자, 오늘 특별한 연금 보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연금도 준비하고 우리 자녀의 연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주의 연금까지 한 번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박주영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태인들의 많은 지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태인들은 종신보험을 가지고 부를 상속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 부를 대물림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안내할 이 보험은요. 나도 부를 누리고 또 자녀에게도 부를 누리게 하고 손자, 손녀까지도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이런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연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3세대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난을 대물림하면 안 되고요. 부를 대물림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즉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자에게 주고 싶다 또는 자녀에게 뭔가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하시고 내가 좀 돈이 없다 그런데 자녀와 손자들은 좀 잘 살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확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조기 사망. 나는 오래 살고 건강하고 싶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거에 맞춰서 살고 싶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일찍 사망하게 된다는 조기 사망. 이때는 사망을 준비한 분들에게는요.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가족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살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오래 산다는 어떤 고객님들은 난 80세만 살고 싶어라고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를 넘어섰기 때문에요. 120세, 150세를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오래 사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일찍 사망하는 것과 또 너무 오래 사는 이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확정적인 사건은 조기 사망과 장기 생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을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종신보험을 준비해야 될까? 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겠죠? 네,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섰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데 언제 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모든 분들은 물론 당연히 지금 바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자, 보니까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1989년 정도 우리가 경험생명표라는 것을 연금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6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80대가 훨씬 넘어섰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평균 수명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100살을 넘게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도 다 100세를 넘게 사실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매번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나는 조기에 좀 사망하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 진짜 농담처럼 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의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질병도 다 고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확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경험 생명표라는 것이요.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데 납입을 하고 나서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탈 건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그만큼 오래 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요. 연금 수령액은 무조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준비하셔야 되는 게 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 노후를 과연 누가 지켜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혹시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절대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요. 보통 부부가 아주 최소로 월 생활비 200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데요. 은퇴 후에 우리가 사는 그 기간이요. 적어도 30년 이상은 살게 됩니다. 60세에 은퇴하신 분들 요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0년 이상 사셔야 되고요. 70세에 은퇴하시더라도 30년 이상 준비하셔야 되는데 월 생활비를 200만 잡는다 하더라도요. 총 7억 2천만 원. 30년 쓸 비용은 7억 2천이나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대부분의 표준 생활비로 봐서 보통 뭐 300에서 500 정도 쓰신 분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표준 비용은요. 약 291만 원. 그렇다면 그렇게 쓰더라도 30년 쓰면요. 10억이 넘습니다. 10억 한 5천 가까이 들게 되죠. 자, 이렇다면 이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모을 수 없고 적금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연금을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일을 하지 않아도 오래 살게 되고요. 또 아프면서 질병이 있지만 치료받으면서 또 굉장히 오래 살고 있죠. 그리고 돈이 없어도 오래 살게 됩니다. 즉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래 산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연금이 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연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중금리 연금도 있고요. 달러 연금도 있고요. 변액연금도 있고요. 또 종잣돈이 있으면 일시금을 거치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님께 소개할 연금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그냥 크게 위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적립을 계속해서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연금을 준비하지만 사망보험금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3세대 부를 이어주는 이런 연금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사망보험금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연금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망보험금은요. 내가 오래 사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요. 내가 낸 돈과 적립금과 사망보험금을 내가 낸 돈의 200배, 최고 3억까지 제도성으로 이 안에 들어있게 해놓은 이런 연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돈을 준비하고 오래 사는 시대를 당연히 먼저 준비를 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조금 일찍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요. 사망보험금을 덤으로 공짜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80세까지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요. 사망보험금을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200배를 올려드립니다. 200배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네, 50만 원이면 1억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10만 원이면요. 2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망보험금을 그냥 얹어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연금보험 많이 준비하셨고 지금 수령 중에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요. 여기에서는요. 더블케어 연금이라 그래서 잠시 후에 설명을 여기서 해드릴 건데요. 더블케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요. 평생토록 타는 연금이 있고요. 또 내가 얼마 받고 나서 자녀에게나 주는 상속연금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확정연금. 내가 만약에 뭐 큰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10년 또는 20년 기간을 정해놓고 조금 더 땡겨서 많이 받는 이런 연금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계속 투자가 되어서 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연금. 이렇게 많은 다양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금을 가입하고 나면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을 타게 됩니다. 뭐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타게 되실 텐데요. 이때 내가 낸 돈과 이자가 붙은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평생토록 내가 원하는 이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나는 오래 살는데 혹시라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실적 배당형으로 해서 계속 타는 돈에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들을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더블 케어 연금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도중에 건강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요. 80세 전에 연금을 그 전에 수령을 하시더라도 80세 이전에 혹시요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뭐 중대한 수술 또는 치매가 올 수도 있겠고요. 또 일상생활 장애, 내가 거동이 불편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요. 10년 동안 내가 받기로 한 연금을 확정적으로 2배를 드린다는 거죠. 연금을 만약에 500만 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10년간 1,000만 원으로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런 많은 연금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요. 더블 케어라는 것이 요즘 치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치매에 대한 보장까지도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의 포커스. 자, 부를 상속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손자에게 이렇게 연금을 대물림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요. 부모님께서 계약을 하게 되죠. 부모가 납입 기간을 정해서 놓고 10년 할 수도 있고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 있는데 내가 많은 자금을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30년 납입으로 하시게 되면요. 부모가 계약을 하고 나서요. 30년간 꾸준히 납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30세다 그러면 자녀가 그다음에 이어받아서 추가 납입만 하시면 됩니다. 추가 납입은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을 고스란히 다 추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자녀가 또 납입을 끝내고요. 그 자녀에게 즉 이 부모로부터 보면 손자가 되겠죠. 3세대. 이 3세대인 손자가 또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납입을 하시고 자녀가 추가 납입하시고 손자가 추가 납입하시는 이런 방법을 하게 되는데 그냥 납입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필요하시면요. 당연히 빼쓰는 인출도 가능하십니다. 인출도 가능하시고 계약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내 보험을 가지고요. 내 자녀에게 피보험자를 교체해서 즉 보험 대상자를 바꿔서 해주거나 또 자녀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손자에게 이걸 바꿔드리죠. 대부분 최근에 우리 그 배우자 간에도 내 연금을 남편으로 바꾸고 싶다. 또는 남편이 갖고 있는 연금을 나한테로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연금은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지고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대물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월 50만 원씩 12년 납을 해서 만약에 30년간 납입을 한다 그러면요. 1억 8천 정도를 부모가 내게 되죠. 1억 8천. 자녀도 추가 납입으로 사업비 없이 추가 납입으로 똑같이 1억 8천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손자가 이어받아서 똑같이 1억 8천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5억 4천을 가지고 5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약 3.37 했을 때 약 38억이라는 돈을 손자에게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게는 맞춤이 가능한데요. 제가 50만 원을 예를 들었지만 뭐 10만 원부터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정말 더 큰 부를 이루겠다면 뭐 100만 원, 1000만 원도 가능하시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또 자녀도 추가 납입하면서 꺼내 쓰고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연금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피보험자 교체는요. 우리가 개인 계약은 당연히 가족관계상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 가능하시고요. 최근에는 법인 계약도 가능하십니다. 즉 내가 사업체를 갖고 있다가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때요. 이 부분은 임원과 대표를 교체할 때 피보험자를 교체를 통해서 법인 계약도 그대로 가서 아주 오랫도록 장기 복리 효과를 누려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고 2회까지 피보험자를 2명까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평생을 거쳐서 2명까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5세에서 80세까지는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 바로 자녀가 수령해도 되고요. 손자가 수령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일반 연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교체할 때요. 15세에서 70세까지는 누구나 교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연금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있지 않았던 연금들인데요. 5천만 원 이상 사망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요. 평생 주치,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평생 주치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또 다양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펀드를 통해서 글로벌한 투자 실적을 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적립금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펀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펀드 운영을 통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주식 채권을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매번 생활자금도 일정하게 내가 원할 때 뺐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수시로 중도 인출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보험 대상자를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연금은 이 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서 3세대까지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이 가능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연금만 준비하시는 부분, 나는 사망보험 필요 없고 가족이 없으니까 연금만 해서 내 걸 쓸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기본형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사망도 필요하고 또 이 상속자금도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사망보장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입기간을 변경 가능한데요.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연금은요. 절대로 납입기간을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12년 납으로 설정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자녀나 손자에게 물려줬었을 때 15년, 20년, 30년, 50년 납입까지 납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납으로 해놓으시면요. 언제든지 납입기간을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가입 금액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40세, 50세가 월 30만 원을 가지고요. 만약에 연금을 가입하신다 그러면 총 납입은요. 4,320만 원, 납입을 제가 12년. 왜냐하면 납입기간을 나중에 혹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12년 납 정도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70세 시점에 적립금이요. 30세 같은 경우는 1억이 넘게 되고요. 40세는 8,500, 50세는 6,200인데 여기에 제가 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의 20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월 30만 원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는요. 6천만 원. 6천만 원 플러스 사망하시게 되면 6천만 원 플러스 이 적립금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억 6,854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립금과 내가 낸 돈은 고스란히 다 모여 있고요. 사망보험금을 덤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긴 제가 이제 10년 납으로 한번 예시했었을 때요. 월 50만 원씩 10년 내면 6천만 원을 가지고 하면 월 50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은요.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00만 원짜리로 가입하신다 그러면요. 사망보장은 2억입니다. 2억 플러스 낸 돈 플러스 적립금을 사망 시에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훨씬 많은 자금을 물려줄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하더라도 꾸준히 납입하셔서 3세대까지 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피보험자를 교체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연금에도 없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많은 적립금을 고스란히 자녀나 손자 또는 법인으로서는요. 내 사업체를 자녀가 이어받았을 때도 그대로 적립금을 복리로 이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12년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언제든 납입기간을 후에 필요에 따라서 길게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거나 또 3개월 이상 오랫동안 입원해서 소득이 끊길지라도 납입을 뒤로 미뤄서 납입을 하거나 아니면 납입을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납입 유예, 즉 미뤄서 결국은 내셔야 되지만 이 연금은요. 그 시점에서 납입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만 내셨다면요. 납입기간 대비 반만 내셨다면요. 납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도 계속 불려서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시납을 활용해가지고요. 자녀의 증여 플랜으로도 가능합니다. 월납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네, 일시납으로 목돈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이런 플랜까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자가 붙은 거에 대해서는 네, 비과세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연금.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서 부를 대물림하는 이런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 연금에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을 통해서 부를 자녀와 또 손자, 손녀까지 이어주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래오래 살긴 됐는데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얼마나 넉넉해졌을까요? 아마 오래 살아서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걱정이 된다,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나중에 자식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내 돈을 굴려주는 변액연금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연금보험과 사망보장을 원한다면 같이 준비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연금보험에 절대 없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연금 납입 중에 피보험자를 2번이나 교체할 수 있으니까 내 연금에다가 우리 자녀의 연금 그리고 손주의 연금까지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몇 가지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질문 박주영 전문가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분이 지금 궁금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금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좀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게 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중도에 인출을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걱정을 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최근 모든 연금들은요, 자유롭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추가 납입할 수가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대출이 아닌 인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추가 납입도 수수료가 없을 뿐만 아니고요. 인출하실 때도요. 4회까지는 무료이지만 최고 2,000원 정도 수수료가 4회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연금과 다르게 이 변액보험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오늘 필요한 자금을 인출했다. 그러면 즉시 들어옵니다. 대부분 변액연금은 아시겠지만 제3영업일, 제3일째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연금은 내가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필요할 때 빼면요. 즉시 당일날 들어오기 때문에요. 네, 편안하게 자유롭게 인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망설임 없이 가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인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분은 연금을 원하시는데 지금 나이가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55세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지금 연금을 준비하기에 늦지 않으셨을까요? 네, 55세면 한창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100세 시대 하니까 지금 55세면 약 45년에서 50년은 더 사실 거기 때문에요. 10년 정도 유지하시면 비과세도 볼 수 있고요. 충분히 아무리 수익이 안 난다고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요. 복리효과에서 많은 연금을 굴려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 늦은 나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정말 원하는 만큼의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5세면 아직 창창하실 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나이 먹고 은퇴를 한 이후에 소득 없이 살아갈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노후의 연금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망 보장에다가 자녀의 연금까지 스마트한 상속을 원하시는 분들도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연락 지금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문이 정말 넓게 열려 있으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에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아프면 어디에 입원하나요? 라고 합니다.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입원을 해야죠. 오늘 그쵸. 이런 주제로 가져와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왜냐면요.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는 것과 입원하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를 텐데. 예, 그렇죠. 예, 아나운서님 아프면은 제일 먼저 병원 어디 가세요? 저는 아프면은 일단 큰 병원, 대학병원 근처에 찾아가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부터 가시나요? 근데 통계를 보면요. 예. 실질적으로 아프면은 보건소를 제일 많이 갑니다. 아, 보건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소를 제일 많이 가고 예. 기관수를 보면 의원이 제일 많아요. 조금만 아프면은 동네 조금만- 병원을 가죠. 그렇죠. 동네 병원, 예. 뭐 가정의학과 있는 이런 병원을 제일 많이 가는데 실제로 입원을 할 때는 보건소나 의원에서 안 한다라는 아, 거죠. 맞아요. 저도 지금 입원을 생각하고 대학병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 입원할 때는 결국에는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실손 의료비가 있다 보니까 입원했을 때 실손 의료비 많이 받잖아요. 5천만 원까지. 그래서 뭐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입원했을 때 우리가 실손 의료비가 대체가 될까? 라는 오늘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게요. 우리가 정말 이제 실생활에 보험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입원은 거의 대학병원 다들 생각을 하실걸요? 그렇죠. 그래서 입원할 때 보면은 일단은 많이 입원하시는 연령대가 네. 60대 이후에 입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60대 이후에 가장 입원을 많이 하는 질병은 뭔가라고 했더니요. 중대한 질환이 아니었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쫙 보시면요. 예. 뭐 디스크, 폐렴, 백내장, 뭐 어깨 병변, 관절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대한 질환이 아닌 상태에서 입원을 하다 보니까 입원 일수는 10일 내외. 그리고 중대한 질환을 다 포함하면은 약 19일 정도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입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는데 우리가 상급 병원에 일주일 내외나 2주 내외 입원했을 때 과연 실손으로 가능한가를 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비 이외에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 알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보면 네.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준 병실에 처음에 입실할 수 있을까요? 자리가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요즘 같이 입원 힘들 때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요즘에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예. 입원 대기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왜냐하면 상급 종합병원은 42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입원하려는 환자들은 가장 많은데 할 수 있는 병실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인실이나 3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50%, 40%를 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러면 오. 기준 병실로 봤을 때 20만 원 내외, 뭐 15만 원 내외로 봤을 때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내외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루에 10만 원이면 그렇죠. 일주일에 10일이면 100만 원이겠네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난주 입원했을 때 받는 그거가 우리가 실손 의료비에서 받는 것을 보면요. 일단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보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 부분도 보장을 받으니까 상급 병실의 일부분을 또 보장을 받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실손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입원을 했다 퇴원을 했습니다. 오, 예, 그래요?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어요. 예.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즘에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말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 입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과정이? 저 궁금해요. 주변에서 건너 이야기는 있는데 실제 어때요? 네, 실제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희 아이하고 아침에 병원을 갔어요. 네. 응급실을 갔는데 열이 있었거든요. 고열이어갖고. 오, 예. 그랬더니 일단은 1인 그 격리실에다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단 의심부터 받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해야 네. 돼요.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비용 같은 경우가 전액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일날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내외, 주말 같은 경우는 20만 원 내외를 본인 부담해야 되는데 예. 아이와 저하고 이제 2명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제 직장 때문에
보호자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보호자 교체할 때도 새로 보호자가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야지 교체가 또 됩니다. 역시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코로나 이슈 하나만 갖고도 벌써 몇십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생겼고요. 지금 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한 거죠. 그리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 병실 차익이라든가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이라든가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자질구레한 것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150만 원 정도를 제가 병원비를 썼는데 그중에서 실손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80만 원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는 결국에는 제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 비용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네요. 많죠. 아이가 열 조금 났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조금만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도 보험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입원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만약에 오늘 소개해드릴 입원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 자,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원은 많이 가지만은 입원은 적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입원비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실제로 많이 입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을 17만 원 정도 와. 첫날부터 받을 수 예. 있는 것을 준비한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일주일 입원했었잖아요. 딱 예. 7일 입원하니까 20만 원씩 받으니까 140만 원. 140만 원이면은 실손 의료비가 없었어도 거의 될 정도로 금액이 되지만은 그래서 실손 의료비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충당이 되는 본인 부담금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입원비 보험이 굉장히 쏠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입원 일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잖아요. 네. 얼마나 평균적으로 입원하세요? 네, 그래서 입원 일수 같은 경우에 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입원을 조금 하길 좋아해요. 아, 입원을 일단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부분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의료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요. 외국처럼 만약에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의료 비용이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싸서 입원을 오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입원을 해서 치료받는 걸 좋아합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입원하는 것 일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요 절대 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오, 통계적으로 그래요? 2015년부터 18년도로 봐도 입원 일수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평균 19일 정도 입원을 하시는 거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예로 첫날부터 만약에 상급종합병원에 20만 원씩 받는다라고 치면요. 지금 통계에 있는 19일 동안 입원했다라고 하면 380만 원입니다. 와. 380만 원의 입원 일당을 받게 되니까 예. 본인 부담금이 조금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네요. 우리가 그 입원을 하게 되는 사례를 봤을 때에도 생각보다 흔한 일들로 쉽게 입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입원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면은 괜찮은 보장 좀 추천 좀 해주시죠.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보장을 받을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입원비를 받는 것과 네. 그리고 입원 안 하고 만약에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생각이 네. 가능하겠네요. 그 생각을 제가 조금 더 한 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보호자 교체가 안 됐으면 예. 간병인을 사용하고 제가 출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입원 일당 받을 수 있는 것과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비교해 드릴 텐데 자, 기준은요. 건강체로만 기준을 해드리면은 나는 병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만성질환이 있는데 안 되잖아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도 모두 다 가능한 간편보험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3위호라는 조건 우리 많이 들어봐서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3위호 조건에 해당만 되면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연령대는 대부분 75세나 80세까지 준비가 가능하세요. 자, 여기서 다른 거는 뭐냐면요. 첫날부터 받는 입원은 10일간만 내가 받을 것이냐 아니면 30일 동안만 보장을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30일 받고 더 이상 못 받는 게 아니고요. 180일 경과한 후에 다시 재보장이 되고요. 다른 사고일 경우에는 또 재보장이 되니까 30일이 결코 작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비사 같은 경우는요. 30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80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유는요. 간병인을 내가 사용할 경우에는 30일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도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대신에 입원 일당은 조금 더 작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A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17만 원, 그다음에 만약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고 하면 20만 원, 그러면 다 해서 첫날부터 40만 원까지 보장이 될 거고요. 비사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 2만 원은 보장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급병원 2만 원, 그다음에 중환자실 입원비 5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간병인을 사용한다고 하면 2만 원보다 간병인 사용료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비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입원비 보험이랑 이 간병인 보험료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비슷해요. 네, 비슷하긴 하는데 이제 A사, B사 같은 경우에 앞에 보신 조건과 이제 동일한데요. 자, 40대, 50대, 60대 보시면은 아무래도 60대 같은 경우에 입원의 횟수가 조금 더 많겠죠. 입원 위험률이 그렇죠. 높으니까 예. 이제 보험료가 좀 더 비싸기는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2, 3만 원대. 만약에 A사 같은 경우에는요. 30일 보장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잔병으로 인해서 자주 입퇴원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10일을 선택한다면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비사 같은 경우에는요. 간병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간병인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입원 일당을 2만 원 기준인데 1만 원 기준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자, 조건은요. 자, A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에 만약에 4세대 실손 의료비가 바뀌면서 본인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고 하면 A사. 만약에 내가 입원했을 때 누군가가 나 간병해 줄 사람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B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아프면 어디에 입원하나요?잖아요. 네. 이런 주제를 중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의 원픽은 A사일까요? 네, 오늘의 원픽은 네. 일단은 입원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입원비는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A사를 선택을 했고요. 자, A사를 선택함으로써 만약에 의료비가 많이 올라가서 실손 의료비를 유지 못했을 때도 분명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원했을 때 나는 입원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입원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가진 실비만 믿고 입원비 보험 놓치고 계신 않으실까요? 자,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면 거의 가게 되는 대학 병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비만으로는 자기 부담금이 절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4세대 실비로 넘어가면은 이게 더 커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40, 50대 기준 2, 3, 4, 4만 원쯤으로 조금만 아파도 마음 편하게 입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맹충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아래로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 전화 연결이 걸려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자녀가 청약입니다. 예. 네, 같은 내용으로 자녀 보험을 가지고 있고 보험을 다 검토받고 싶네요. 아무래도 네. 우리 자녀분들이 다 같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네. 잘 가입돼 있는지 확인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권은 한 분의 아드님의 증권을 보내주신 것 같네요. 네네.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막내가 예. 어려요. 몇 살쯤 네. 되셨을까요? 네, 막내가 지금 중학생이고요. 네. 네, 중학생이고 먼저 일단은 막내 기준으로 검토를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드님의 증권들 대표적으로 막내 보험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10대 후반이신 아드님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S생명의 아이사랑보험 그리고 S손해보험에서 엄마사랑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5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녀가 3분이신데 같은 내용의 증권을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막내 보험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보험의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김상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자녀분 증서를 삼형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마지막 막내 증서를 먼저 보내주셨기 때문에
요 네.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녀분 거를 이제 검토를 할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제 증서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먼저 2005년도에 가입한 그 생명보험의 아이사랑 보험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네네. 보험은 15년 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네네. 다 내신 형태이세요. 네네. 그리고 예, 네. 2010년도에 가입한 손해보험의 엄마사랑 보험은 3년 갱신 형태로 아직까지는 이제 납입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생명보험의 아이사랑 보험은 보통 우리가 생명보험은 정액보장이라고 해서 어린 자녀들을 생명보험에다가 이렇게 보험을 설계를 할 때는 조금 뭐라 그러죠? 금액이 좀 크게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재해로 다치거나 또 이제 질병이다 그러면은 이 증권 안에는 암 내용만 들어 있어요. 암에 대한 내용이라 뭐 교통재해든 일반 재해든 그런 지급률에 따라서 1억에서 5천으로 구분이 되고 암은 고해감과 일반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해감은 보통 소아기 시절에 아이들이 백혈병 진단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발병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한번 발병이 되면 좀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백혈병이나 혈액암이나 골수암이 되었을 때는 1억이라는 보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암은 2005년도 가입 기준이어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최근에는 유사암이나 소액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이나 또 남자아이니까 전립선암 이런 거는 소액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반암이 2005년도의 내용이라 그 안에 보장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0세 만기는 또 너무 서운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뭐 13년간은 보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제가 큰 거를 발견한 게 만기 추가금이라고 해서 지금 실보험료가 28,000원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요 금액이 지금 15년 납입 완납이 되셔서 계산을 해보니까 504만 원이 완납이 되신 거예요. 아, 완납됐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니까 나머지 보장에 대해서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보장을 받아가신다라고 생각해도 요 네. 내용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나 우리 어머니께 그 삼형제가 유사하게 보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2010년도에 가입하신 요 엄마사랑이라는 보험이 3년 갱신인데 다른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얘는 네네. 의료 실비만 종합형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3년 갱신으로 27세 만기까지 해서 그때 끝나는지 아니면 3년 갱신으로 계속 실손이 연장해서 가는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실손은 연장해서 계속 가는 보험이 아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본 게 일반적으로 실손만 들어있으면 얘가 계속 갱신이 돼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보통 자녀보험을 2005년도 또 뭐 2010년도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때 그때쯤에는 보험이 어린이 보험의 만기가 25세 만기, 27세, 30세 이런 식으로 만기가 짧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보험은 27세 정말 말 그대로 27세 이후에는 보장이 없는 내용이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요? 네, 어머니께서 3명의 자녀분들을 다시 좀 검토를 하시는 이유도 나중에 보험 기간도 짧은데 그때 가서 보험료를 새롭게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 나이가 올라가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돈을 내고 보험을 들면 되지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네. 최근 우리 지금 자녀분도 10대고 이렇다 그러면 10대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핸드폰을 오랜 시간 보고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도수 치료하는 경우들도 10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있다 보면 간혹 제 주변에서도 뭐 두통으로 뭐 스트레스 이런 부분 때문에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엄마 입장에서는 실손이 있고 그 청구 이력이 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런 이력이 다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험을 새롭게 생각을 해서 들 때는 보험 나이도 올라가고 또 이력이 뜨면
또 가입을 할 때 약간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토하시는 이 시기가 우리 시청자님 자녀분만이 아니라 시청을 하시고 또 이쯤에 보험을 준비하신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분들 증서를 한번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하나 그 생명이 이제 있는 상품은 완납이 되셨던 내용이시니까 얘는 이제 그냥 그대로 유지를 좀 해가시고 실손은 좀 변경을 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혹시 어머니께서는 그 또 자녀분들이 다 남자 아이들하고 이제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혹시 더 중요하게 이렇게 좀 설계를 하거나 준비를 하고 싶은 내용은 있으실까요? 남자 아이니까 네, 골절도 많이 생기겠죠. 아직 커가는 아이들이라서. 네, 네, 뭐 3대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뭐 조절이라든지 또 입원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네네. 검토받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뭐 군대를 간다거나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보험은 손해보험의 이제 건강보험 형태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성장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좀 길게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입할 때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큰 질병이라 그러면 우리가 3대 질병, 암, 뇌혈관, 심혈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포기를 하시면 안 돼서 좀 더 비중 있게 일반암, 또 유사암, 또 혈관에 대해서는 요즘에 보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100%가 다 되는 범위에 보장이 들어가면 진단비는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하시고 뇌혈관이나 혈액성 심장 질환으로 이제 수술을 할 때도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 금방 이제 골절 부분을 얘기를 하셨지만 뭐 그거는 기본이시고 이제 질병으로 수술을 하거나 또는 1호종으로 수술하는 형태라든가 또 몇 대 몇 대 수술이라 해서 수술하는 종류나 또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술비가 이제 다양하게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준비하신 내용의 건강보험이 58,000원인데요. 제가 이 보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시청자님은 자녀가 현재 3명이잖아요. 네. 3명이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다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 할인을 인당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좋네요. 예, 그래서 5% 할인이 들어가면 55,100원 요 정도로 되는데 총 납입하는 기간에 절감할 수 있는 보험료도 계산을 해봤더니 인당 100만 원 정도를 좀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3명 중에 한 아이가 들든 셋이 함께 설계를 하든 뭐 3명이 되면 뭐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고요. 실손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27세에 가서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실손 보험은 1년 갱신 형태로 현재 실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게 금액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실손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입원 한도는 5천만 원이고요. 이제 통원하고 약제비해서 30만 원 한도, 비급여 부분은 이제 특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험료에 놀라실 거예요. 보험료가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오, 너무 예. 좋네요. 예, 6,078원 이렇게 금액이 나와서 뭐 그다음 뭐 두 번째 우리 자녀분 같은 경우에도 뭐 8,000원 정도. 그러면 보험료가 아주 많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다자녀 할인을 해 가시고 보장도 30세 만기에서 90세 만기로 확대를 해 가시면 아주 좋은 내용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연락 잘 주셨어요. 이미 네네. 우리 아이들 완납된 보험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만기 네네. 짧은 3년 갱신 엄마 사랑 보험은 미리 뭐 30세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우리 삼형제분들 같이 늦기 전에 보장 진단비랑 수술비 다 추가해 드렸는데 기존에 내시던 거랑 10,000원대밖에 차이가 안 나고 할인까지 받은 거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분들 챙겨주시면서 나중에 시청자님이랑 가족분들 증권도 다 보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4월에 보험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자녀분들 리모델링 한번 받아보시기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 네,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6번 혹은 무료 문자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군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